대한민국에 있어서 구도는 한 세 가지 정도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지역구도, 또 하나는 이념구도, 그리고 또 하나는 세대구도. 대개 대선을 결정하는 게 뭘까요? 선거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하나는 구도고, 하나는 인물. 구도와 인물에 의해서 선거는 결정이 됩니다. 그럼 그 구도가 뭐냐? 이 구도는 한 가지는 아니죠. 한 가지가 아니고요. 대한민국에 있어서 구도는 한 세 가지 정도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지역구도, 또 하나는 이념구도, 그리고 또 하나는 세대구도. 이렇게 세 가지 구도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구도에 의해서 구도가 결정이 되어지고, 인물이라는 것은 뭐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 인물이라는 건 새로울수록 좋죠, 사실은. 인물은 되게 두 가지로 나누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 사람이 얼마나 신선하냐 라는 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이 얼마나 노련하냐 라는 것에 대한 신뢰감이 있고, 이 두 가지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신선한 돌풍을 불어오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믿을만한 그런 노련함을 보여준 사람, 이 두 가지가 중요하고, 이 중간 정도에 있으면 별로 이 인물이 안 되는 거죠. 어정쩡하다, 신선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이 사람이 뭐 노련한 능력을 보여주지도 않았다. 그럼 이제 국민들이 신뢰를 잘 못하는 거죠. 자, 우리나라에서 아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 구도가 있다고 했잖아요. 지역구도, 이념구도, 세대구도, 이 세 가지 구도가 있는데, 지역구도는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두 가지의 큰 호남과 영남이 있잖아요. 지금 현재 민주당의 심장부라고 얘기하는 호남, 그리고 국민의힘의 심장부라고 얘기하는 영남, 이 두 가지 지역이 있습니다. 지역 감정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죠, 양쪽에서는. 그런데 이 지역 감정이라는 게 우리나라만 있는 건 전혀 아닙니다. 사실은 전 세계 어디고 다 있어요. 그 북부에 대한 남북전쟁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한 이 남부와 북부의 그런 어떤 지역 감정 같은 게 미국에도 상당히 있어요. 지역 감정 없는 나라는 없어요. 우리나라만 있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이게 그렇다고 해서 지지도도 또 막 달라져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호남이 옛날에는 박정희 대통령을 굉장히 지지했었다고 그러잖아요. 지지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1970년도인가요? 박정희 대통령과 DJ 김대중 대통령이 맞붙으면서 그때부터 이제 상당히 DJ 김대중 대통령 지지, 전 대통령이죠. 그러면서 갈려졌다고 하는데, 지역 감정은 그대로 존재하고, 하지만 또 이것에 따라서 이게 지지하는 정당도 달라지니까 또 누가 합니까? 나중에 호남에서 국민의힘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나중에 저 대구를 비롯해서 영남에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은 또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변화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지역 구도로는 현재로서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남과 영남으로 이렇게 갈려 있고요. 하지만 분명히 호남과 영남이라는 이 지역이라는 것이 지금은 이게 나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이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따라서 선거가 많이 좌우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념 구도가 있어요. 이념에 의해서, 쉽게 얘기하면 진보냐 보수냐 이거잖아요. 이 이념 구도에 의해서 상당히 많이 갈려집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민주당을 지지하는 게 진보고,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게 보수처럼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진보와 보수라는 게 사실은 조금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이제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좌우 대립이 굉장히 심했었잖아요. 그때 공산주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를 가자라는 쪽이 있었고, 두 세력이 엄청 싸워서 결국 나라가 반으로 나뉘었잖아요. 북한이 생겨나고 이제 남한이 생겨났는데, 그래서 6.25가 터지면서 사실은 남한에 있던 공산주의 세력은 거의 시기가 말랐습니다. 전쟁이 났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아시겠지만 공산주의라는 건 1950년대까지만 해도 많은 지식인들한테는 게 희망의 이데올로기였어요. 공산주의를 한다는 게 나는 지식이냐라는 어떤 상징같이 되기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쪽에서도, 남한에서도 많은 지식인들이 월북을 했고, 남한 내부에서도 많은 공산주의 지지 세력이 있었어요. 근데 전쟁이 나면서 이게 완전히 갈라져 버린 거죠. 그래서 정치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김일성이
6.25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다면 남한에서 이승만 정부가 계속 유지할 수 있었을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그때 남한에 공산주의 세력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승만 정부가 타도됐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전쟁을 함으로써 미국과 유엔이 들어오게 되고, 그때부터 미국과 유엔이 남한을 우리가 수호하겠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남한에서는 공산주의가 씨가 말라버린 겁니다. 1960년대와 70년대에 제야 세력이라는 게 있었어요. 제야 세력이 있었지만 이 제야 세력은 사실은 그냥 민주주의 세력이에요. 이 사람들은. 제야 인사라는 사람들이 군사정부 말고 민주주의를 해달라, YS나 DJ 뭐 이런 사람들 다 그냥 민주주의 세력이었던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6.25 이후에 완전한 공산주의가 거의 이제 절멸을 했었는데, 그런데 1980년대 이후에 상황이 좀 달라졌어요. 1980년대 광주 사태가 터지고 난 다음에 대학가에서부터 이게 공산주의에 대한 어떤 그런 붐 같은 게 일어났고, 80년대에. 그리고 일부는 또 주체사상이라고 하는 그 좌파 민족주의죠. 김일성주의죠. 그 김일성주의에 빠져들어가는 학생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이념 분쟁, 이념 구도는 1980년대 이전과 1980년대 이후가 완전히 갈립니다. 1980년대 이전의 그 이념 구도는 그냥 군사정부를 타도하자, 우리 인정 못하겠다, 민주주의 해달라라는 정도였는데, 이게 80년대 이후가 넘어가고 90년대 이쪽으로 넘어가면서부터는 굉장히 급진적인 그 NLPD 뭐 이런 거 얘기 들어보셨죠? 주사파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서 많이 퍼져나갔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해요. 그 지금 현재 집권을 하고 있는 애들, 집권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도 다 주사파 아니냐, 주사파 출신 아니냐. 주사파 출신인 사람들이 있는 거 맞아요. 과거에 주사파였던 사람들도 맞고, 제가 심지어는 물어보기도 했어요. 너 아직도 주사파니? 왜냐면 아니까, 걔가 주사파였다는 거. 아주 핵심적인 친구인데, 그랬더니 아, 형 저는 아니고요, 이제 뭐 마음 바꿨어요, 뭐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실제로 뭐 마음을 바꿨다 하더라도 과거에 자기가 좋아했던 그런 어떤 그 사상적인 그 사상으로부터 세뇌 내지는 세례를 받았던 것들이 바뀌었을지 여부는 제가 알 수는 없죠.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런 분들이 지금 많이 그 좌우를 하고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그 이념 구도에 있어서 보수와 진보 가운데서는 보수 쪽 말고 이쪽 진보 쪽에는 아주 꼭대기에는 일부는 이 주체 사상에 대한, 김일성주의에 대한 향수를 아직도 잊지 못하는 일부가 있을 것이고, 혹은 무너져버린 공산주의에 대한 향수를 일부 잊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밑에 많은 사람들은 그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민주주의, 좀 더 그 급진적인 민주주의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이런 게 혼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념 구도에 있어서는. 그리고 이 보수에 있어서도, 보수도 이게 예를 들면 과거에 어떤 그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향수가 강한 분들이 좀 있고, 그리고 그게 아니고 이제는 좀 거기서부터도 좀 넘어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고, 이렇게 보수와 진보의 이념 구도가 이렇게 짜여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지역 구도, 두 번째는 이념 구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렇게 돼 있고, 세 번째가 이제 재밌는 게 세대 구도예요. 세대 구도는 지금 뭐 다 알다시피 60대 이상의 부분들은 대부분 보수세요. 그리고 이분들은 이제 산업화 시대의 추억이 있는 분들이에요. 자기가 젊은 시절에 야, 우리가 허리띠 메고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이런 노래 들으면서, 그 다음에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저 사실 초등학교, 중학교 할 때 이런 노래 들으면서, 근데 이게 묘하게 중독성이 있더라고요. 그 중독성이 있어서 나중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맞아, 야, 우리가 그때 이렇게 허리띠를 졸라매고, 그때는 야, 박정희 독재 아니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지만,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야, 그래도 우리가 그때 이렇게 허리띠를 졸라매고 나서 이 나라를 지금까지 만들어내지 않았니? 라는 그런 정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세대에서 60대 이상의 분들이 대부분 그런 정서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 나라를 만들어낸 그런 주체 세력이다라는 그런 자부심 같은 게 있으신 것 같아요. 그분들이 이제 보수시고, 50대는, 저 같은 50대는 이게 갈려 있어요. 이 처음에는 80년대 학번들이기 때문에 그때 분위기에 의해서 이게 민주화 쪽, 산업화보다는 민주화 쪽으로 쭉 갔었는데, 이분들도 사회생활을 하고 나이가 들다 보면
아니 이거 아니잖아. 이렇게 급격한 변화를 해서 세상을 바꿀 수 없잖아. 일단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고 세상이라는 게 그 이상주의로 갈 수 없잖아. 라면서 현실주의적이 되는, 그래서 보수적이 되는 분들이 꽤 많이 생겨나시는 거고. 하지만 그 중에서는 아직도 그때 80년대 추억이나 우리가 그래도 이 세상을 바꿨었잖아 라는 추억이 있는 분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6대4 정도가 이제 보수가 더 많으시고 7대3까지 안 되는 것 같고, 뭐 6.5대 3.5, 그다음에 이쪽에 나머지 나머지가 이제 있으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쪽에서 제일 재밌는, 제가 보기에는 제 나이 또래에서 재미있게 보는 세대가 40대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40대 분들한테 대단히 죄송하지만 40대 세대는 이 50대, 586 세대의 정신적 지배를 받고 있는 세대인 것 같아요. 나쁘게 얘기하면. 왜냐하면 이분들이 대학에 들어갔을 때가 90년대잖아요. 90년대 대학에 들어갔을 때 그때는 뭐냐면 80년대 신화가 만개했을 때예요. 야, 우리 선배들이 80년대에 대학을 다니는 우리 선배들이 야, 최루탄과 뭐에 맞서서 짱돌과 화염병으로 군사 정권을 무너뜨리고 직선제 개헌을 쟁취해낸 야, 우리 자랑스러운 선배들, 신화적인 선배들. 그래서 이 사람들은 90년대에 들어와서, 그리고 또 90년대에는 그 민주화가 완전히 됐을 때 아니에요? 87년 이후니까. 그래서 학원 자율화가 완전히 이루어졌을 때예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학교 안에 경찰이 들어왔었지만 90년대는 그런 것도 없고, 그러니까 완전히 한총련 같은 대놓고 종북 활동을 하는 그런 단체가 만들어졌었어. 나중에 이 대법원에 의해서 불법 단체로 규정이 됐지만요. 한총련 같은 단체가 만들어지고, 90년대는 정말로 그냥 백화제방의 시대도 아니고 그냥 마음대로 막 할 때예요. 학생운동 마음대로 할 때입니다. 그러다가 이분들이 자기 윗세대 80년대 학번들에 대해 그런 신화를 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만개한 자유를 누리고 살다가 이분들이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군대를 갈 때쯤, 혹은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 군대가 다녀와서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쯤, 혹은 막 사회생활을 시작했을 때 97년 IMF가 터진 거예요. IMF가 터져서 세상이 전부 다 잿빛이 돼버렸어요. 음울한 세상이 돼버렸어요. 아주 우울한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완벽한 자유를 누리다가 세상에 딱 나와봤더니 야, 세상이 이게 아니구나, 이런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40대는 엄청난 사회에 대한 불만과 뭐 이런 것들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입시 제도 같은 게 막 바뀌어서 이 90년대 학번들은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겪었어요. 그리고 80년대 학번과 다르게 90년대 세대들은 뭐 그렇게 많은 혜택을, 예를 들면 노태우 정부가 만든 200만 호 일산과 분당에 무슨 아파트를 막 분양을 해서 80년대 학번들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분양을 받고 이렇게 갈 수가 있었는데 90년대 학번들은 그렇게 하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좀 쉽지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불만들이 많은 세대예요. 그래서 지금 선거할 때 보면 대한민국에서 40대가 항상 가장 민주당을 항상 찍어요. 민주당을 찍고, 그리고 가장 진보적이라고 본인들도 생각을 하고 주장을 해요. 그게 그런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재밌는 게 20대와 30대예요. 20대와 30대가 이번에 4.7 재보궐선거에서 지금 세상이 온통 20대와 30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야, 20, 30대에 혁명이 일어났어. 그리고 그 혁명의 상징이 누구야? 이준석이야. 36살짜리 영선, 보수정당의 대표. 혁명이 일어났다. 보수의 혁명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2030 세대는 어떤 세대냐? 어떤 세대냐 하면 이 보수 쪽에서 좀 착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 세대 보수편 아니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진보편이냐? 진보는 그동안에 착각을 해왔고 보수는 지금 착각을 시작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 제 관점으로는 진보는 야, 2030은 젊으니까, 젊은 사람들은 세상 바꾸기를 원하니까, 그러니까 다 진보지, 당연히 얘들은 진보야, 이렇게 생각했죠. 애나 콩콩. 아니라는 게 증명이 됐잖아요. 아니죠. 그러면 이제 보수는 지금 뭐라 그러냐면, 야, 2030이 드디어 각성을 했어. 그래서 2030은 우리 편이야. 정말 떡 줄 사람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칫국 마신다더니, 웃기지 말라고 그러세요. 보수 편도 아니에요. 지난번에 제가 보기에 90년대 얘기를 가장 요새 적확하게 하고 있는 게, 지난번에 이 시간에 제가 불러서 인터뷰를 했던 임명묵
K를 생각한다라는 그 책을 쓴 그 28인가 7살인가 그 임명묵, 서울대생 임명묵 씨 있죠. 작가, 임명묵 작가라고 얘기하는데 그 임명묵 씨가 그 얘기를 하잖아. 그 말이 좀 저는 정확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2030이 그렇게 특별히 공정한 세대도 아니다. 공정을 추구하는 세대도 아니다. 왜? 2030도 자기가 혜택을 입을 수 있으면 불공정하더라도 다 혜택을 입으려고 하더라. 내 주변에서 보니까. 그리고 2030이 그렇다고 해서 무슨 특정한 뭐 누구를 지지하는 것도 아니다. 2030은 그냥 불만이 많은 세대다. 왜? 우리가 아버지보다 못 살게 됐어. 우리 아버지 세대보다 더 못 살게 됐어. 그리고 이 2030 세대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2030 세대는 첫째, 글로벌 세대예요. 태어날 때부터 글로벌 세대야. 저희 때는 해외여행 못 다녔어요. 얘네들은 성장하면서부터 전 세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큰 애들이에요. 두 번째, 얘네들은 디지털 세대예요. 어렸을 때부터 디지털로. 지금 뭐 이 시청자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거 잘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은 어렸을 때부터 디지털 세대예요. 그러니까 글로벌과 디지털이 결합을 했어요. 그래서 불만도 글로벌해졌어요. 그리고 불만도 디지털로 표시하게 됐어요. 자기들끼리 무슨 방을 만들어. 그래서 야, 죄송합니다. 저 새끼들 왜 저러니? 저 꼰대들 왜 저러니? 자기들끼리 막 불만을 토로해요. 그리고 야, 다른 나라 이런데 우리나라 왜 이러니? 막 불만을 토로해. 불만을 토로하는 세대예요. 이 불만을 토로하는 세대에 대해서 이게 쉽게 얘기하면 우리 진보라고 얘기하는, 가짜 진보라고 뭐 생각합니다만, 이쪽에서 야, 너희들 얼마나 힘들고 괴로워. 내가 너희들 고통을 다 해결해 줄게. 이렇게 접근을 했던 거예요. 처음에 혹했죠. 혹했는데 보니까 아니잖아 이거. 해준다는 게 보니까 지네 편들만 다 키워주잖아. 자기 자식은 뭐 그 무슨 저 표창장 위조하고 뭐 무슨 수를 써서라도 무슨 저 인턴 보내고 무슨 공동저자 세계적 학술제 제1저자 만들어서 의사 만들잖아요. 뭐 대학원 보내잖아요. 완전히 사기구나. 어? 여기 완전히 하면서 이제 등 돌린 거예요. 등 돌려서 그래서 보수로 온 거예요. 보수로 와서 야, 보수에서는 그래도 야, 최소한 그렇게 사기치고 기본의 룰 자체를 깨지는 않지 않니? 보수는 룰대로 가자고 하지 않니? 법을 지키자고 하지 않니? 야, 진보라는 애들 지지했더니 지들 말하는 게 법이야? 그러니까 이거 아니지 않니? 이래서 왔다는 거죠, 지금. 이게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 진영에서는 이 2030 세대에서 착각하면 안 돼요. 2030 세대가 우리 편이다? 좀 잘못하면 언제든지 돌아가요. 언제든지 돌아가. 그럼 또 박살이 날 수 있는 거예요. 또 오해하시지 말길 바라요. 하지만 지금까지 보면 자, 60대 이상은 상당히 보수로 가는 게 맞아. 지금 그렇게 돼 있어. 50대는 반반 정도, 반반이 아니고 하여튼 약간 보수 쪽으로 더 갔어. 40대는 진보야. 근데 20, 30대가 이게 돌아서서 지금 보수 쪽으로 오고 있어. 그러면 이 세대 구도를 보면 매우 보수에 유리한 그런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호남 지역에서도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념에 있어서 보수와 진보의 이념 그대로 있을 거예요. 근데 중도가 지금 또 보수 쪽으로 이제 오고 있어요. 뭐 많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보수로서는 상당히 유리한 그런 조건인 거죠. 그리고 그 이전에는 사실은 이 부산인가 경남 지역에서는 민주당 지지가 상당했어요. 그런데 이번 선거를 보면 민주당 지지가 이 영남 지역에서 폭망 떨어지고 있고 대신 호남 지역에 있어서는 국민의힘 지지도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이 세 가지 구도, 아까 얘기했던 지역 구도와 그리고 이념 구도와 그리고 세대 구도 이런 걸 보면 보수에 굉장히 유리한 국면이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